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갑자기 헤어진다면, 그것도 50년 넘게 소식조차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한 장의 사진만을 믿고 평생을 기다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게 인사를 했고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기적처럼 재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상봉을 단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비극.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역시 그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가족의 소중함을,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1950년 겨울, 평안남도 안주. 한반도를 뒤덮은 전쟁의 불길은 이 작은 마을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포화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식, 당시 10살이었던 이 소년도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박진수, 어머니 김순애, 그리고 6살 여동생 은희. 네 식구는 간신히 챙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노시가 동생 손 꼭 잡고 있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시기는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네, 아버지. 은희 손 놓지 않을게요. 작은 은희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공포의 땀이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밀치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 비명, 누군가를 부르는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절대 손 놓지 마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주변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노시기는 은희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작은 손이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은희야. 오빠가 있잖아. 하지만 노식이 자신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파도에 떠밀려 가족들은 간신히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니, 올라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노시기를 세게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노시기는 비틀거렸고 그 순간 은희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은희야. 노시기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몸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오빠. 은희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시기는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10살 소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희를 놓쳤어요. 노시기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바퀴가 레일을 구르는 소리가 노시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노시기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역 플랫폼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 어딘가에 은희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은희야, 미안해. 오빠가 놓쳤어. 노식이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이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기차가 잠시 멈췄을 때 노식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떠나기 직전에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 아버지가 만약을 위해 한 장씩 나눠 갖자고 했던 그 사진. 노식이가 받은 것은 은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은희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양갈래로 묶여 있었고 조금 큰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노식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오빠가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꼭 다시 찾을게. 약속할게. 그날 밤 10살 소년 박노식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증거만이 남았습니다. 6살 여동생의 사진. 그것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기차는 며칠을 달려 남쪽 끝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노식이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는 그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식이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면서 부모를 찾았지만 노식이는 조용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사진을 꺼내보고 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야, 잘 잤니? 오빠는 오늘도 잘 지낼게. 너도 건강해야 해.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노식이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가혹했습니다. 하루 두 끼 묽은 죽과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담요 한 장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식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은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노식이는 12살, 13살이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나온 그는 살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거리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신문 사세요. 최신 뉴스 있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번 돈은 고작 몇십 원. 그것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구두 닦기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으면서 노식이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은희를 만나면 제일 좋은 신발을 사줘야지.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15살이 되자 몸이 제법 커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어깨가 단단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노식이의 가슴 주머니에는 늘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름 더위에도 겨울 추위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사진은 늘 그의 가슴팍에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노식이는 목수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 목수가 그를 걷어준 것입니다. 젊은이 손재주가 있어 보이는데 목수일 배워볼 생각 없나? 정말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식이는 목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일만 했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작업장을 청소하고 연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노식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대패질하는 법, 못을 박는 법, 나무를 다듬는 법. 스승은 과묵했지만 기술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무라는 건 말이야, 사람 마음 같은 거야. 급하게 다루면 망가지고
정성껏 다루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스승의 말을 새기며 노식이는 나무와 대화했습니다. 대패질을 하면서 못을 박으면서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가 좋아한 것은 작은 조각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남은 나무 조각으로 무언가를 깎았습니다. 새, 토끼, 꽃.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만든 것은 비둘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은희가 좋아했던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공원에서 비둘기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쫓아다니던 은희.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은희야, 오빠가 또 비둘기 만들었어. 이건 평화의 새래. 이 새가 북쪽까지 날아가서 너에게 오빠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노식이는 만든 나무 비둘기를 방 한쪽에 줄지어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세월이 흐르면서 비둘기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노식이는 독립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은희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식이는 그 사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은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야, 오빠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그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희가 정말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에 말을 거는 것만이 그가 은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봄 노식이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순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처지가 노식이와 비슷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순자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노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 헤어졌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릴 겁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함께 기다려드릴게요. 그 말에 노식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첫날 밤 노식이는 순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여동생 은희입니다. 순자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 매 순간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순자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우리 집 식탁에 놓으세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은희의 사진은 그들 부부의 식탁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액자에 넣어 늘 볼 수 있는 곳에. 결혼 후 1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노식이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은희도 이렇게 자랐을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아들에게 은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희의 은자를 넣은 것입니다. 2해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의 이름은 희정. 역시 은희의 희자를 넣었습니다. 노식이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상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절대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언제나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꽉 잡아요. 아이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미안해요. 그냥 습관이에요. 노식이는 손을 조금 느슨하게 했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식탁 위에 있는 사진은 누구예요? 아빠의 여동생이란다. 어디 살아요? 노식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살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아빠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들 은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모는 왜 여기 안 와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에 있어. 왜요? 어린 아들에게 분단을, 전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노식이는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오고 갈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어. 하지만 언젠가 그 선이 사라지면 이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빨리 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은태의 순진한 말에 노식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그러길 바란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30, 40, 50. 노식이의 머리는 휘어졌고 등은 조금씩 구부러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수로서의 실력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박 선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10년이 지나도 끄떡없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노식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를 정성껏 다루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족이 생겨도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미는 꿈, 어머니가 밥을 차리는 꿈, 그리고 은희가 오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옆에는 아내만 자고 있었습니다. 노식이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희야, 넌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니? 건강하니? 결혼은 했을까? 아이도 있을까? 오빠를 아직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은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노식이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983년 여름은 특별했습니다. 6월 30일 저녁 10시 15분 KBS에서 특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노식이는 우연히 그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 명이나 찾겠어. 하지만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방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연을 적은 종이를 들고 낡은 사진을 손에 쥐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경도 출신 김철수를 찾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헤어진 언니를 찾습니다. 전쟁 때 부산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노식이는 매일 밤 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혹시 은희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은희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7월 중순쯤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세월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식이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안주, 자신의 고향, 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6살이었고 오빠는 10살이었습니다. 노식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작은 새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나무로 만든 새였습니다. 그 순간 노식이의 손에서 밥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깨지는 소리에 가족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노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름은 박노식이었습니다. 노식이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만약 오빠가 살아계신다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평생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이는 여전히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내가 노식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노식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은희야. 뭐라고요? 혹시 지금 나온 사람이 내 동생이야. 틀림없어. 안주 출신의 나이도 맞고 나무새. 내가 만들어줬던 나무새. 노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날 찾고 있었구나. 그날 밤 노식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 노식이는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접수처에 도달했습니다. 저 어제 방송에 나온 분, 박은희 씨를 찾는 분 있었는데요. 네, 그분 사연 있었죠. 어떻게 되셨는데요? 저입니다. 저 박노식입니다. 제가 그 오빠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노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제 동생 은희입니다. 전쟁 나기 직전에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나무새를 만들어줬습니다. 비둘기 모양이었어요. 직원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 잠시 보관해도 될까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얼마든지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노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식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넘게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곧 갈게.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식이는 다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저 지난번에 제출한 사진 확인 좀 됐나요? 아, 박노식 씨. 죄송합니다. 사연이 너무 많아서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시 일주일 한 달. 노식이는 매주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방송이 종영되었습니다. 총 453일 동안 방송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재회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별이 남았습니다. 노식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제 사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확실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노식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식이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은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오빠가 또 놓쳤구나. 미안해. 그날 밤 노식이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내가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 거예요. 그럴까요? 네, 꼭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10년이 넘게 흘렀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노식이는 이제 쉰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목수일은 계속했지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고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무새를 깎았습니다. 저녁이면 작업실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으로 비둘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또 새 만드세요? 아들 은태가 물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은태는 아버지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응, 이거 만들면 마음이 편해져서. 이모 생각나세요? 항상 생각난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노식이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노식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거지. 은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야. 딸 희정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노식이는 딸에게 작은 나무 비둘기를 선물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야.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 이거 이모 생각하며 만든 거죠? 응. 이모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러길 바란다. 적어도 내만큼은 행복하길. 희정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희정아. 1990년대 중반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이는 다시 신청서를 썼습니다. 이름 박노식, 고향 평안남도 안주. 찾는 가족 여동생 박은희 1944년생. 특징 전쟁 때 헤어짐. 나무새를 만들어준 기억.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신청했습니다. 역시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노식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산 가족은 너무 많았고 기회는 너무 적었습니다. 1998년 노식이는 60을 넘겼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스트레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노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0년 가까이 가슴에 품고 산 그리움을.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어느 날 노식이는 작업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노식이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가 은희를 만나지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순자, 나, 은희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어요. 꼭 만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 우리 다 늙었잖아. 아직 시간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 말에 노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노식이는 더 열심히 신청서를 썼습니다. 해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여름이 왔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발표된 것이 바로 이산 가족 상봉 계획이었습니다. 노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또다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70살.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식이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명단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이산가족 상봉 명단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8월 13일 저녁, 노식이는 가족들과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꼭 될 거예요. 손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 이영, 최영. 노식이의 눈은 화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실망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노식이의 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노식이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북측 이산 가족들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보내온 영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주름 가득한 얼굴의 할머니. 노식이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피난길에서 놓쳤습니다. 노식이의 등이 고다졌습니다. 당시 저는 6살이었고 오빠는 10살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작은 새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노식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무로 깎은 새였습니다. 비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름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노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식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은희야, 내 은희야. 노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 살아계신다면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노식이는 TV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을 화면에 댔습니다. 은희야, 나야, 오빠야, 내가 여기 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반세기, 그 긴 세월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손자들까지도. 은희야,
오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노식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희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식이는 대한적십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어제 TV에 나온 북측 박은희 씨, 그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새 이야기도 정확히 맞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노식이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정말 만날 수 있겠구나. 적십자사에 도착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북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박노식 씨 확인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북측 박은희 씨와 남측 박노식 씨 남매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명단은 이미 확정되어서 다음 상봉 때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 상봉이요? 언제입니까? 9월 말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노식이는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희야,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곧 갈게. 그날 이후 노식이는 매일 상봉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손수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은희를 만나야지. 사진을 닦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 사진을 기억할까? 편지도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은희에게 오빠가 미안하다. 그날 내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하다. 5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오빠가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습니다. 상봉이 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이는 숨이 자주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보? 응.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상봉 다녀와서 가면 돼.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식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흔들었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아내와 아들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급성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있을 북한 방문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외출도 어렵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럼 안 돼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식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노식이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은희, 상봉은 언제지?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조금만 더 쉬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순자야. 네, 내가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노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표정 봤어. 내 몸을 내가 알아. 은희에게 전해줘. 오빠가 미안하다고. 당신이 직접 말해요. 꼭 나와서 만나러 가요. 노식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노식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상봉 참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북측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식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은희 생각. 지금쯤 준비하고 있겠지. 오빠 만날 준비. 근데 오빠는 못 가. 또 약속을 못 지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오빠가 또 늦었어. 상봉날이 다가왔습니다. TV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노식이는 병상에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기, 나도 있어야 하는데. 상봉 장면이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오빠, 동생아. 노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9월 30일 밤, 노식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노식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사진 좀. 아내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희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빠가 결국 못 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오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랑한다. 은희야. 10월 1일 새벽 3시 27분. 박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은희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그를 배웅했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작은 사진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의 사진.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 은태가 말했습니다. 이모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하늘에서.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작업대 위, 선반 위, 곳곳에 나무 비둘기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드셨구나.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깎아진 비둘기들. 각각의 표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하늘을 보고, 어떤 것은 앞을 보고, 어떤 것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만드신 거구나. 이모를 위해.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나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접힌 종이 한 장. 은태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한 글씨. 사진 속 동생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오빠는 많이 아프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쓴다. 은희야,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5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너를 만나러 가지 못할 것 같구나. 그날 내 손을 놓쳤을 때부터 오빠는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어. 만약 더 세게 잡았더라면, 만약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더 용감했더라면. 하지만 은희야, 이것만은 알아줘. 오빠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아침 내 사진을 보며 인사했고 매일 밤 내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어. 오빠가 만든 모든 것에는 너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 이 나무 새들도 내게 주고 싶어서 만든 거야. 어렸을 때처럼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은희야, 오빠는 이제 조금 먼 길을 떠나려고 해. 너보다 조금 먼저 가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빠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이번엔 절대 손을 놓지 않을게. 다시 만나면 오빠가 꼭 안아줄게. 그때는 영원히 떨어지지 말자. 은희야, 사랑한다. 오빠가. 은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편지. 그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가족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이 편지와 사진, 그리고 나무 조각들. 어떻게 할까요? 은태가 물었습니다. 딸 희정이 대답했습니다. 박물관에 기증하는 게 어떨까요? 이산 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서 노식의 유품들은 전쟁기념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수십 개의 나무 비둘기.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진 앞에서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끝내 만나지 못하다니 너무 안타깝다. 전시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식 1940-2002 평생 간직했던 여동생의 사진. 전쟁으로 헤어진 후 50년 넘게 그리워했으나 상봉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이 사진과 조각들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리고 한 달 후 북한의 은희 할머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노식 씨가 상봉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빠의 사진. 어린 시절의 오빠. 그래도 됐어요. 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절 찾아주셨잖아요. 50년 동안 절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북한 당국은 특별히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은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에게. 오빠의 편지 받았어요. 50년 만에 받는 오빠의 편지. 울면서 읽었어요. 오빠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오빠를 잊은 적 없어요. 매일 오빠 생각하며 살았어요. 오빠가 만들어준 나무새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얼마나 예뻤는지. 오빠, 우리 생전에는 못 만났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만났어요.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한 그 마음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제 오빠는 편히 쉬세요. 언젠가 저도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때 꼭 만나요. 오빠. 그리고 이번엔 영원히 함께 있어요. 동생 은희가. 그 편지는 남한으로 전달되어 노식의 묘소 앞에 놓였습니다. 지금도 전쟁기념관에는 그 전시가 남아 있습니다. 바랜 흑백 사진, 삐뚤빼뚤한 편지, 그리고 수십 개의 나무 비둘기.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전쟁이 무엇을 앗아갔는지, 분단이 무엇을 가르쳐 놓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랑이 무엇인지.
박노식과 박은희. 그들은 생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약속. 그 약속은 50년을 건너 죽음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 동생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두 남매가 다시 만나 이번에는 영원히 손을 잡고 평화로운 곳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사진 속의 여동생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